환영합니다. 인생의 황혼역, 편안하고 잔잔해야 할 이 시기에 문득 찾아온 불안의 그림자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기초연금에 대한 이야기 때문입니다. 매달 꼬박꼬박 통장에 찍히던 그 소중한 돈, 내 생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던 그 돈이 혹시라도 끊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 서울의 종로, 부산의 해운대, 그리고 멀리 제주도의 작은 마을까지 전국 650만 어르신들의 마음속에 똑같은 근심이 깃들어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제도가 바뀐다고 하는데 나한테는 무슨 일이 생길까? 오늘 우리는 이 근심의 목소리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헷갈리는 이름부터 왜 갑자기 나라가 돈이 없다고 하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무엇을 알고 준비해야 하는지 따뜻한 시선으로 그러나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천천히 이 이야기를 따라와 주십시오. 이 이야기는 대구에 사는 72세 이순자 어머님의 작은 불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경로당에서 만난 친구분들 사이에서 국회가 연금 제도를 다 바꿨대, 이제 기초연금 못 받는다더라 하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은 밤새 뒤척이다 결국 다음 날 아침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얘야, 엄마 연금 정말 끊기는 거니? 어머님의 불안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름이 비슷하니까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하지만 이 두 제도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차이를 명확히 아는 것만으로도 불안의 절반은 사라집니다. 국민연금은 우리가 젊어서 일할 때 매달 꼬박꼬박 보험료를 냈다가 나이가 들어서 받는 일종의 저축보험과 같습니다. 내가 낸 돈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죠. 반면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생활을 돕기 위해 국가의 세금으로 드리는 돈입니다. 젊을 때 보험료를 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현재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어르신들께 드리는 사회수당의 성격이 강합니다. 올해 초 뉴스에서 국회 통과라는 소식이 들렸을 때 그것은 국민연금 개혁안이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9%에서 13%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고 미래에 받을 연금액을 조정하겠다는 내용이었죠. 이는 기초연금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순자 어머님이 들으신 소문은 이 두 가지 제도가 섞이면서 생겨난 오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안심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정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올해 초 기초연금 제도를 손보자는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현재는 노인의 70%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데 이를 장기적으로 50%, 나아가 37%까지 줄이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이 제안만으로도 불안의 불씨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논의가 시작된 걸까요? 나라가 어르신들에게 약속한 돈을 아끼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엄중합니다. 문제는 두 가지 통계 수치에 있습니다. 2015년만 해도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은 약 2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650만 명으로 불과 10년 만에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나라가 쓰는 돈, 즉 예산도 엄청나게 불어났습니다. 2014년에는 7조 수준이었던 것이 지금은 27조 원에 달합니다. 약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입니다. 더 큰 걱정은 미래입니다. 현재 약 990만 명인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25년 뒤인 2050년에는 1900만 명으로 거의 2배가 됩니다. 만약 지금처럼 노인의 70%에게 기초연금을 계속 지급한다면 2070년까지 무려 1905조 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기초연금은 젊은 세대가 내는 세금으로 지급됩니다. 아이는 낳지 않아 젊은 인구는 줄어드는데 연금을 받을 어르신 인구는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통계를 보면 이 부담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현재 일하는 사람 한 명이 어르신 한 분 기초연금으로 1년에 약 74만 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70년이 되면 이 부담액은 249만 원으로 3배 이상 늘어납니다. 이러한 수치들은 기초연금을 폐지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제도를 우리의 손주, 증손주 세대까지 지속 가능하게 물려주기 위해 지금이라도 누구에게 얼마를 줄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절박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는 어르신들의 형편이 예전보다 전반적으로 나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지금 70대 초반이신 분들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급성장하던 80년대와 90년대에 일하셨고 그 결과 집이나 자산을 마련한 경우가 많습니다. 2015년에는 정말 어려운 분들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소득인 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93%에 달하는 분들까지 받고 계십니다. 노인의 70%라는 기준이 유지되면서 실제로는 생활이 크게 어렵지 않은 분들까지도 혜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제도의 본래 취지, 즉 정말 어려운 어르신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겠다는 목표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도 지금처럼 70%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도의 변화논의 외에도 현재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억울한 마음을 사는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살았던 분들에게 오히려 불이익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례들입니다. 부산에 사는 67세 김철수 어르신의 사연입니다. 김 어르신은 30년 넘게 공장에서 일하며 국민연금 보험료를 단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냈습니다. 그 결과 현재 국민연금으로 월 60만 원을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을 신청하자 예상했던 34만 원이 아닌 17만 원만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 현재 51만 원 선을 넘으면 기초연금액을 깎는 연계감액제도 때문입니다. 김 어르신은 억울합니다. 젊을 때 힘들어도 꼬박꼬박 보험료 낸 사람은 오히려 손해를 본다니 누가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내겠습니까? 현재 약 70만 명의 어르신들이 이 연계감액제도 때문에 평균 9만 원씩, 많게는 17만 원까지 덜 받고 있습니다. 성실 납부자가 불이익을 받는다는 비판은 이 제도의 가장 뜨거운 논란거리 중 하나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72세 박영희 어머님의 이야기는 더 허탈합니다. 박 어머님은 자식 없이 홀로 살며 나라에서 주는 생계급여 50만 원으로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기초연금 4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에 이제 좀 살겠네 하고 기뻐했지만 막상 통장에 들어온 돈은 여전히 50만 원 뿐이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되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 40만 원을 받자 생계급여 50만 원은 1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박 어머님이 받는 총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게다가 기초연금 때문에 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계산되어 병원비 지원인 의료급여 혜택마저 잃을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합니다. 이것이 바로 줬다 뺏는 연금이라 불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현실입니다. 기초연금 인상이 이들에게는 실제 생활비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모순을 낳고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69세 정수진 어머님은 아들 밑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65세가 되어 월 8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자마자 건강보험공단에서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었고 이제부터 지역 가입자로 매달 12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국민연금액의 절반 80만 원의 절반인 40만 원이 소득으로 계산되어 피부양자 기준을 넘어서 버린 것입니다. 연금 80만 원을 받는 기쁨도 잠시 12만 원을 내고 나니 실제 손에 쥐는 돈은
68만 원으로 줄었고 병원 본인 부담금마저 늘었습니다. 더욱이 개인이 따로 든 연금이나 주택연금은 소득 계산에 포함되지 않고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만 포함되는 불공평한 기준 때문에 어르신들의 불만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기초연금 제도의 개편 방향은 명확합니다. 수급 대상은 줄이되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집중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연구기관의 제안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현재의 노인 70%에서 기준, 중위소득 50% 수준으로 낮춰 37%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먼 미래 2070년경의 이야기이지만 제도의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수급자가 줄어들면서 절감되는 예산은 기초연금액 인상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약 34만 원인 기초연금액이 38만 원 등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열리는 것입니다. 받는 사람은 줄지만 받는 사람들은 더 많은 금액을 받아 노후를 더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입니다. 현재 기초연금 선정 기준은 소득과 재산을 너무 관대하게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근로소득 112만 원을 기본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서도 30%를 또 공제합니다. 월급 300만 원을 벌어도 소득 인정액은 132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재산 공제는 서울, 부산 등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까지 기본 공제하며 은행 빚이나 전세 보증금은 전액 빼줍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관대한 공제 기준들이 현실적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공제 혜택으로 간신히 기준에 맞춰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 예를 들어 월 350만 원을 벌어도 공제로 220만 원으로 계산된 경우는 탈락할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이 기준 228만 원을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75세 한 어르신처럼 재산이 많으면 못 받는다는 이야기에 집을 미리 아들 명의로 돌려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산 검증이 대폭 강화됩니다. 국민연금공단, 국세청, 등기소 등의 자료가 연결되어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했는지, 매매했는지, 소득을 축소 신고했는지 여부가 전산으로 확인됩니다. 증여한 지 얼마 안 된 재산은 여전히 본인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받은 연금액을 모두 토해내고 가산금까지 물어야 합니다. 꼼수는 통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러한 변화 논의 속에서 어르신들에게 정말 반가운 소식이 확정되었습니다. 바로 부부감액제도의 단계적 폐지입니다. 현재는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씩 깎입니다. 두 분이 합쳐서 한 달에 약 14만 원을 덜 받는 셈입니다. 이 제도는 부부라고 왜 깎느냐는 불만과 불공평성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남 목포에 사는 74세 이정숙 어머님과 76세 김영수 아버님처럼 이제부터는 희망을 품으셔도 좋습니다. 2027년 소득 하위 40% 부부의 감액률이 20%에서 10%로 줄어듭니다. 2030년 부부 감액이 완전히 폐지됩니다. 두 분이 각각 34만 원씩 합쳐서 68만 원을 온전히 받게 됩니다. 지금보다 한 달에 14만 원이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도는 단숨에 끊기지 않고 시간을 두고 좋은 방향으로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불안해하는 대신 다가오는 변화에 맞춰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장 기초연금이 끊기지는 않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고 제도가 바뀌더라도 유예 기간을 두고 천천히 적용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차분히 준비하면 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소문에 흔들리지 않고 내 현재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받고 있으니 괜찮겠지 하시면 안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1355로 전화하세요.
제 소득 인정액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물어보면 친절하게 확인해 드립니다. 전화가 어려우시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가세요. 직원이 컴퓨터로 내 소득 계산 방식과 재산 인정액을 모두 알려줄 것입니다.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시다면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산 검증이 강화됩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자녀 명의로 돌려놓는 꼼수는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넘긴 적이 있다면 증여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잘 챙겨 두십시오. 나중에 재산 산정 시 소명 자료로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괜찮더라도 나중에 적발되면 부정수급으로 받은 돈을 토해내야 합니다. 정직하게 신고하는 것이 마음 편한 최선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이것이 기초연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미리 알아야 놀라지 않습니다. 내 국민연금액이 얼마부터 기초연금이 깎이는지 미리 확인해 두세요. 기준은 51만 원입니다. 특히 자녀 밑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국민연금 수령으로 인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 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미리 보험료 부담액을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기준이 바뀌어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더라도 나라에는 어려움을 돕는 다른 제도가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정말 생계가 어려울 때 생계비, 병원비, 주거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은 갑자기 큰 병원비가 들거나 화재 같은 재난이 닥쳤을 때 급하게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정부도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하는 분들을 위한 완충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 했습니다. 갑자기 혜택이 끊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니 주민센터에 자주 들러 새로운 소식을 확인하십시오. 기초연금만 믿고 살기에는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여러 곳에서 조금씩 소득을 얻는 분산된 노후 준비가 가장 든든합니다. 연금과 기초연금 외에 개인적으로 준비한 연금이나 저축, 자녀에게 받는 용돈 등을 합쳐 총 생활비를 계산해 보세요. 집 한 채가 있다면 당장 팔지 않고도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도 하나의 훌륭한 선택지입니다. 제주도에 사는 73세 강순희 어머님처럼 국민연금 40만 원, 기초연금 34만 원에 개인연금 20만 원, 자녀 지원 30만 원을 더해 총 124만 원으로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시는 분처럼 여러 수입원을 확보하면 기초연금이 줄더라도 큰 타격 없이 버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명한 준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당장 기초연금이 끊기는 일은 없습니다. 불안에 밤잠을 설치지 마십시오.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정확한 정보는 오직 국민연금공단 1355번이나 주민센터 같은 공식 기관을 통해서만 얻으십시오. 우리나라는 여러분의 희생과 노력으로 발전했습니다. 평생 고생하신 어르신들을 나라가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제도의 변화는 재정을 아끼려는 목적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정말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돕고 이 좋은 제도를 후손들에게도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변화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준비할 시간을 주며 천천히 다가올 것입니다. 만약 아직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주민센터에 가서 꼭 신청해 보세요. 받을 수 있는데도 모르고 안 받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신청해 보는데 돈 드는 것 아닙니다. 내용에 나온 이순자 어머님처럼 정보를 알고 준비를 시작하면 불안은 사라지고 마음은 평안해집니다. 여러분의 남은 노후가 평안하고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걱정되는 일이 있으시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자식들에게, 친구들에게, 그리고 1355번 국민연금공단에 준비된 황호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잘 준비해서 웃음꽃 피는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갑시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명언 스냅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평안한 하루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